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진술을 번복한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기선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들 싹 잡아들여라고 얘기했다, 체포 명령했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변론을 펼치면서 증인 대질 신문을 해보니까 윤 대통령 아니라고 얘기를 막 바꾼 거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얘기한 거다. 이게 지금 말이 계속 바뀐다라는 부분들. 계엄 선포 직후에 조태료 국정원장이 보고를 묵살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갔다. 이게 구체적인 상황을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고를 묵살한 건지 보고를 하긴 한 건지 이게 자꾸 진술을 번복합니다. 뭐 보면은 정무직 회의에서 보고했다라고 또 말이 바뀌고 회의가 끝난 뒤에 민감한 사안이라서 따로 보고했다고 또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도대체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대통령이 국정원장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 체포하라고 얘기했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법원에서는 말이 바뀐 게 체포 지시는 방첩사령관 결정이었고 대통령과 직접 관련 없다라고 또 말을 바꿉니다. 이러한 증언들이 바뀌는 이야기는 결국은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검찰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탄핵이라는 것이 진행이 됐던 것이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리고 범법행위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위헌적인 명령을 내렸다라고 지적할 만한 그러한 행동한 것이 사실은 별로 없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도 떳떳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 차장만 이렇게 말을 바꾼 게 아니고 또 뭐 특수전 사령관 곽 사령관도 이렇게 도대체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3스타까지 됐는지 저희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말을 막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았었죠. 헌법재판관들도 답답해가지고 뭐 다시 묻고 또 다시 묻고 뭐 이런 모습들 저희가 보았는데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두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서 그냥 묻혀버리는 더군다나 국민적인 지지율도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완전히 국민들이 그 당시에 JTBC를 비롯한 몇몇 언론사들한테 다 속아 넘어갔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가짜뉴스에. 근데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얘기가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곽종근 사령관, 곽종근 사령관도 말을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증인들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황들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얘기를 해보면 난 그런 얘기 했던 적 뭐 요원이라고 그랬다가 인원이라고 그랬다가 뭐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의원이라고 그랬다가 도대체가 이 증언들을 신뢰할 수 없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초지일관 뭐 아주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잘못한 행동을 한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은 뭐 어떻게 판단할지 뭐 그들의 양심껏 판단을 하겠으나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죠. 이 변론기일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 참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번 참석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맞받아치고 있고 그래서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습들을 전체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런 와중에도 아직까지도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하려고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기자들이 있다는 게 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할 뿐이죠. 근데 어쨌든 대형 언론사들은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계속 속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받아쳐먹은 돈이 있으니까 중국으로부터 또 민주당으로부터. 그러니까 대형 언론사들이 이야기하는 내러티브는 무시해버리시고 실제로 법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직접 보시면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직접 보시면은 답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이걸 다 알게 됐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판결을 한다? 정치적 당론에 따라서 지금 4대4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4대4가 나올 것 같다. 그 4대4, 사실은 8대0으로 기각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만은 하지만은 뭐 4대4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각이 되는 것이 저는 당연히 합당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 전원을 다 믿을 수가 없다. 이건 뭐 짜여진 고스톱판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이 될 것 같다. 탄핵이.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뭐 그 염려 좋습니다. 염려를 놓으시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염려를 놓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려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이 지금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서 있는, 드디어 이제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생들까지도 나서가지고 탄핵 반대한다라는 캠페인이 벌어지는 이런 모습까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완전히 지금 판이 바뀌어 있는 판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진짜 양심이 살아있다면, 아직 죽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기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제가 볼 땐 최소 4명은 기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지켜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마냥 앉아가지고 그것만 지켜봐서 되겠느냐, 만약에 다 인용해버리면 그땐 때가 늦는다,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해드리는 말이 국회 해산하셔라. 국민들이 직접 가서 국회 해산 목소리 외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말이 쉽지 지금 미국에서 있다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댓글을 다신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느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죠. 숫자가 많으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완전히 줄어듭니다. 적은 숫자 가지고 돌발적으로 저 서부지검에서 한 것처럼 적은 몇 명에서 돌발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난리를 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공권력을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숫자가 몰려든다고 하면 공권력이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좋은 시그널이 또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최상목 대행이 경찰 고위 간부급들의 인사단행을 했는데 고위급 인사단행 한 4명 중에서 3명이 윤석열 라인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죠. 민주당 쪽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왜 윤석열 사람들을 갖다가 고위 인사를 단행을 했느냐. 이건 경찰을 회유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유사시에 경찰 움직이지 않으려고 미리 손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민주당 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국민 여러분들이 국민 저항권 발동해가지고 국회로 가자 해서 갔을 때 경찰들이 말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생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해가 되는데 경찰들은 이해가 안 될까요? 경찰들은 다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은 내란수계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들도 국민들입니다. 경찰들도. 군인들도 마찬가지. 그들도 국민의 한 명입니다.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할 줄 압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국회로 가자라고 하는 국민들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막을 것인가. 양심상. 물론 경찰들 속에는 중국인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대한 숫자가 몰려 들어가면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특별히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다. 비폭력 저항 정신은 제발 좀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쇠파이프 야구방망이에 들고 가실 생각하지 마셔라. 예. 그러면 경찰들이 물러서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들풀처럼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들풀처럼. 바람에 휩쓸리듯이 한없이 약해 보이는데 그런데 들풀처럼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시다라는 말씀